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용섭 정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같은 월간 플래툰의 유준규 기자입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좌우 플래툰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플래툰 햄버거입니다. 네, 햄버거였군요. 힘차게 먹는 거를 또 그렇게 밀떡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럼요. 네. 진짜 최고입니다. 예. 홍 필장님 최근에 이제 미국을 갔다 오셨는데 예. 어떻게 몸 건강은 괜찮으셨어요? 사실 그 외국을 나가면 몸 건강한 게 시차도 최고인데. 그렇고, 네.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근데 다행히 피곤한 거 빼고는 딱히 뭐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물을 먹고 오셔서 그런지 굉장히 그 웨이브도 주시고. 이거는 머리가 저기 굉장히- 국군 방송 분장실에서 원래 국군 방송 출연 이렇게 깎고 와야 되는 거 깎고 와야 아닌가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짧게 입대 스타일. 입대 스타일로. 네. 네. 위화감을 느끼면 안 되잖아, 시청자들이. 네. 자, 지금 시간쯤 되면은 긴장하고 있고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 진짜 참 신종 코로나 네. 바이러스. 네.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절정기에 달하지 않았을까 네.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보는데. 저도 중국 춘절 끝나는 걸 바탕으로 이게 폭발적이 될 거냐 아니면 가라앉을 거냐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예. 예의주시하고 있죠. 좀 이기적인 얘기인데 폭발하든 말든 불똥만 안 튀었으면 좋겠어. 그 불똥이 안 튈 수가 있나? 이 네. 글로벌한 이 시대에. 네. 벌써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조업을 중단할 판이라 말이죠 지금. 네. 아니 그렇습니다. 그 주식 시장을 늘 보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주식 사지 마세요. 지금 블랙 벌써 먼데이. 한 네. 개장하자마자 9%가 떨어지더라고요. 오. 중국 증시가 그 안 정도로 떨어지면 지금 이상하죠.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야, 9%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 그 정도면 사이드카 막 올려야 그쵸.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비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공기가 맑어요. 그래서 그냥 제 느낌에는 지금 중국에서 공장 좀 안 돌리고 많이 있으니까 멈추었다고 하죠 지금. 네, 아, 그런가. 인터넷에 그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저기 공장지대가 모여 있는 곳에 이 공장들이 안 돌아가니까 그 위성 사진이죠. 그걸 보니까는 미세먼지가 덜 온다라고 네. 이렇게 딱. 오는 근데 이게 경우도 사실은 이거는 있으니까. 우스개 얘기고요. 그쵸. 전문적인 분들의 말씀을 빌리면 그렇지는 않고 우리의 문제로 미세먼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쵸, 그게 뭐 더 100%다 예. 바다 건너서 오진 배기가스 않으니까. 저감이나 네.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그 계절풍에 따라서 또 많이 그 좌우되기도 하는 거 보면 중국의 영향이 사실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네. 아니, 그건 저는 거의 한 없지 않고요. 95%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예. 자, 우리가 그냥 모여서 그냥 우스갯소리를 네네. 하는 얘기였고요. 네.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슈인 상황에서 밀리 측면에서는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생물학전, 세균전이라고도 바이올로지컬 부르는 네. 우리가 흔히 화생방이라고 네, 하잖아요. MBC. 예. 그 중에 화학전도 있고 그다음에 핵도 있고 그러나 또 하나의 큰 축인 생물학전. 이건 아주 참 예전부터 중세 시대부터 위협적이었던.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게 사실 이때 되면 병균의 존재조차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은 시체라든지 전염병으로 아니면 그 죽은 사람이 쓰던 물건 같은 거를 사용하면 이제 그 적의 근처에 던져 놓으면 상대방도 전파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걸 이미 깨달은 거예요. 제일 네. 많이 하는 그게 게 몽고군이 그걸 했었죠. 네. 적진의 우물에 죽은 동물 시체 넣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네. 우물에다가 넣어놔가지고 그 물을 마신 사람들 다 이제 네, 그렇게 되는 죽거나.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균전에 관해서 우리 이 기자님께서 네. 한번 하나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 주어 보시죠. 네, 세균전 정말 이게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입니다. 세균전은 만약 시작한다고 하면은 정말 수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하. 네, 이게 더욱 보이지가 그런 않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죠. 그렇죠. 균을 볼 수 있으면 건 사람 아니죠, 슈퍼맨이죠. 네. 그냥 슈퍼히어로 되면 됩니다. 그럼 균도 무섭지가 않겠죠. 아니, 근데 우린 슈퍼히어로가 아니기 아니 근데 때문에. 균이 보여도 못 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때가지로 올라오면? 아니 보이면은 그 마스크라도 쓰면 되겠죠. 그럼 이런 세균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역사로 보자면 정말 몽고군이 그 이탈리아 그 포위된 이탈리아에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죽은 사람. 이탈리아 하면 좀 감이 안 오시니까 그 당시 로마겠죠. 그 시체를 집어던져 넣어가지고 투석기로. 네, 투석기로 넣어서 그게 패스트의 발병 원인이 됐다는 그 패스트 대유행의 그
시초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아, 그러니까 뭐 중세 유럽의 패스트의 그렇죠. 원인이 됐다. 흑사병. 예. 몽골군 자체가 유럽의 흑사병 같은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진짜로 그렇죠. 흑사병까지 갖고 네. 와서 창고로 시킨 거죠. 야, 그 투석기로 시체를 던지면 떨어지는 시체도 멀쩡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파작 하고 막 할 텐데 그때 막 책 같은 네. 것도 비산됐을 거고 이제 그것도 이제 아우. 보는 입장에서는 또 되게 호러죠. 공포스러울 네. 것 네.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 그거를 뭐 나름 치우겠다고 또 되면 달려들었을 텐데 네. 달려들면 이탈하면. 패스트의 특징이 또 뭐냐면 그런 시체 체액만큼 빨리 감염되는 게 없습니다. 아, 그때는 또 이게 씻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시체 치운 다음에 몸에 한 번 뭐 이렇게 했겠죠. 아니면 또 우물에 씻지도 가서 않고. 우물에 가서 씻으면 또 누가 그걸 그렇죠. 마셔야 되는 거죠. 그게 뭐 바로 그냥 제각이죠. 세 종류 정도 있는데 패스트 같은 경우는. 고무장갑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물만장갑도 없고 그 당시에는 마스크도 또 없었고. 중세 유럽에서는 또 이게 뭐냐면은 그 몸을 자주 씻으면 죽는다라는 아, 그렇죠. 게 또 속설이랄지 정설이었어요 그 당시엔. 음흠. 그래서 몸도 잘 안 씻고 뭐 또 그래도 귀족들은 향수나 네. 뿌리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뭐 참. 이게 뭐 더 이전에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네. 인지할 정도면 한 14세기부터 시작했다. 뭐 그런 셈이 라고 볼 유럽의 수 3분의 있겠네요. 1을 죽였으니까. 어허. 그래도 역사가 꽤 기네요. 그 뭐 길죠. 임진왜란 때도 행주산성 전투 뭐 산성은 아니었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생석회 같은 가루를 뿌려서 적의 눈을 따갑게 만들었다라는 아. 기록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 기초적인 화학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나름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군사학적으로 봤을 때 연구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 크게 쓴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이게 말 그대로 눈이었기 때문에 화학병기보다도 더 무섭죠. 화학병기는 아. 그냥 잠깐 뭐 방독면이나 네. 쓰면 땡인데 이게 제대로 창궐해 버렸을 때 과연 그 전선에서 같이 대치하고 있는 아군 병사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냐. 저 예를 들어서 어느 성을 공격하고 이걸 있는데 생각하면은 네. 안 보이는 악마를 하나 풀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적군 아군이 없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을 함락시키려고 막 시체 던지고 막 이랬는데 그 성을 내가 점령해야 아이고.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완벽한 백신이나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나 뭐 이런 게 있다. 치료제가 있다. 그런 거 완벽하게 구비하고 대비를 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그 생물학적 병기 계열의 그런 약들이 없을 뿐더러 빨리 알아채지 않으면 이미 늦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지 부분도 네. 굉장히 그 방어를 하는 쪽에서는 그렇죠. 상당히 그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양날의 검 같은 물건이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세균이 생각만큼 이게 쉽게 많이 정말 통제불능으로 확 퍼지거나 아니면은 환경과 기후 때문에 의외로 신통치 않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너무 높거나 너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경우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그 무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죠. 상당한 애로가 있죠. 이건 뭐 화학 무기보다도 좀 더 생물학 무기가 더 어렵다고 해요. 까다롭죠. 어렵죠. 예. 만들기도 어렵고 특히 생산 과정에서 화학무기를 만들어 공장에 쓰면 되는데 음흠. 이 연구소에서 배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연구소 시설 자체가 뭐 이렇게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뭐 BP4급 같은 거는 음흠. 각 나라에 뭐 한 군데나 두 군데. 그리고 맨날 헐리우드 영화 보면 털리잖아요. 이런 네, 데가.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도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뭐 이거 완전 그냥 돈을 먹는 괴물 같은 그런 그 존재이기 때문에 예산 괴물이죠 어떻게 보면. 그 월드 제트 보면은 네. 그 아, 마지막에 월드 제트. 쓰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데 가줘야 돼. 가서 아. 거기 갔더니 그 연구원도 이렇게 이 딱딱거리고 있고 하고 거기서 간신히 살아나오죠. 갑자기 좀비로 또 네. 이제 가는데 왜냐하면 좀비 아포칼립스하고 이 생물 비슷하죠. 화학전과 굉장히 비슷한 그렇죠. 부분이 많기 네, 때문에. 비슷하죠. 네. 그것도 이제 그 일종의 병균이 퍼진 건데 맞습니다. 인간이 막질 못한 거니까요. 백신이 없으면 네. 그대로 네. 이제 그럼 뭐 좀 시대적으로 좀 보면은 이제 14세기 얘기를 우리가 좀 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좀 유명한 거 저는 그냥 언뜻 기억나는 게 가장 유명한 하거나 또 우리한테 정말 아픈 기억인 731 부대. 네. 네. 그게 이제 기억이 나네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했다는 기록들이 있고요. 근데 일본군 자체도 그걸 함부로 막 쓰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못 특히, 썼죠. 예, 네. 중국 같은 경우 워낙 위상이 안 좋은데 이게 퍼뜨려고 대량으로 그냥 확산이 돼버리면은 자기 신들도 대처를 못할 그렇죠. 것이고 자기들이 점령해야 될 점령해야 될 그 지역이 영토에- 그냥 그걸로 창궐을 예, 하면은 예. 아예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연구는 뭐 많이 했는데 그 테스트도 약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 전쟁 당시 중국이 미국이 세균전을 또 그렇게 계속 주장했어요. 그 그렇죠. 유엔에도 막 음. 제소했었고 뭐 북한도 제소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선전 사진으로 그때는 보면 되게 쥐에다가 패스트균을 주입을 해서 투하했다. 네, 그 라고 하면서 빈 이렇게- 폭탄 네, 그래서 막 보여주면서, 사진도 보여주고 막 그 저기 중국 의사들이
이게 그 패스트에 걸린 쥐다라면 이렇게 들고 있는 선전 사진도 있었고 또 이 포로가 된 미군 조종사들을 뭐 회의에서. 고문을 했는지 신문을 했는지 하여간 해가지고 막 자백하는 그 음. 국제 기자회견도 시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랬었죠. 사실은 정말 그 비인간적이라서 핵도 마찬가지지만 화학 무기와 마찬가지로 생물학 무기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지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또某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생물학 무기를 배양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그렇죠. 대표적인 나라가 어딘가요? 바로 여기서 멀지 않은 윗동네. 북한에서 네.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 액체 상태로 일단 안전된 상태로 이 가방 같은 거에 담아서 그 수송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그 만들고 있다라고 있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예를 들어 뭐 한국에 밀반입을 해서 어디에 뭐 풀어놓는다거나 코엑스가라든지. 예, 예를 들어 뭐 붓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전염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연구는 하고 대처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북한의 그 화학 무기랄지 생물학 무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무기 체계가 사실 그 동안에 좀 특히 탐지 분야에서 조금 많이 모자랐어요. 뭐 17사단이나 기타 여러 사단을 방문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했었고 했는데 역시 뭐 군인들은 문제 없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부분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강화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네. 탐지 제독 특히 제독은 괜찮은데 탐지 분야에서 많은 그 무기 체계의 변화가 있었고 기동 장비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네, 뭐 국내 그 질병관리센터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하는 거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방독면 있잖아요. 네. 그게 효과가 있나요? 저도 이제 훈련하면서 가스 3번 한 다음에 그 훈련 하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입는 동안도 사실 찜찜했거든요. 그 훈련 받는 동안. 이미 앞에 사람 침이랑 이게 다 묻어 있는. 아, 그렇죠. 이제 화생방 들어갔다 오면 또 네, 이게 난리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좀 요즘에 그 나온 거랑 과거에 나왔던 그런 방독면 체계랑 좀 어떤 면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일단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K1 방독면 예. 이건 사실 80년대 수준의 방독면이라 많이 구식이죠. 아. 그래서 지금은 신형 방독면. 신형 방독면 네, K50이라고 지금 나온 게 있는데. 그렇죠. 네. 아, 그건 또 나왔을 나와서 네, 지금 실전 많이 좀- 배치도 네. 되고 있는 실전 중인데 배치는 되고 있고요. 당연히 실전 배치는 되고 있고 말씀하신 그 방독면을 보관해서 전시에 바로 그 각계병에 줄 수 있게 그 보급할 수 있게 준비는 돼 있습니다. 아, 참고로 행군할- 신형 방독면은 지금 미국이나 영국의 최신형 방독면하고 기본적인 사양하고 능력은 거의 비슷한데 근데 솔직히 너무 비슷해서 업체 측에서 표절이라고 지금 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해외 세계적인 수준에 어떻게 맞춰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제 집에 방독면을 네네. 구입을 했어요. 했는데 어, 문제는 우리나라 방독면 그 업체가 딱 하나도 없거든요. 네. 네, 아마 30인가 아마 그때 하나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예요. 3공하고 산청. 뭘 고를 게 없어. 그냥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각 가정에 네. 한두 개씩 그 가족 수만큼 정도는 음. 구입을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럼요. 나중에 네. 싸울 수 있잖아요. 물론 모자르면. 예. 그 점화통부터 이렇게 보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에는 또 교체를 하고 해야 되지만 어찌됐든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기회를 들어 생각났는데 그렇죠. 네. 예. 한번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네. 예. 되게 프레퍼족 같다. 아, 근데 뭐 비상용품 백 같은 경우는 하나 놔두는 건 뭐 나쁘지 않으니까요. 네, 뭐 세상이 이야기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북한군의 네. 그 생물학 무기는 그 양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그건 뭐 그냥 북한 자체로 알려진 사실로는 세계 2위라고 하는데 1위라고는 어디예요? 하는데 지금 뭐 미국인가? 아니 저는 중국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군대에서 그냥 얼핏 듣기로는 한반도의 거의 면적 3배를 덮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화학무기를 일본에서 쓰면 딱 아닙니다. 그 구축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좀 듣고 네, 그랬거든요. 투발 수단도 뭐 화학무기하고 비슷하게 네. 각종 포, 심지어 뭐 ICBM으로 쏴도 되고요. ICBM 방법은 물론이고요. 다양합니다. ICBM 물론이고 각종 그 유도 무기의 탄두부에 장착을 하면
폭탄으로 투하하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무기를 쓰게 되면 이거 명백한 전쟁 범죄라는 거를 북한 사람들도 보겠죠, 이 방송을. 예, 보고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위해서 명령이 내려도 그걸 쓰는 순간 당신 사형이에요. 근데 네. 이렇게 전쟁 범죄라. 아주 그냥 귀여운 그 얼굴로 이렇게 사형이에요 뭐 이러니까 안 와닿긴 한다. 해맑게 얘기하시는 네, 사형이에요. 네, 그러지 이 마세요. 기자님 이제 목소리 깔고 얘기하면 네, 뭐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럼 확실히 전쟁 범죄로 아, 그럼요. 헤이그 군사법정에서 그 재판소에서 아마 재판받으실 아마 거예요. 헤이그까지 못 갈 가능. 헤이그에 가서 재판 받은 게 행운이라고 생각될 사례들은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즉결 처분 정도면 다행. 그렇죠. 진짜. 그리고 화학 무기와 생물학 무기의 그런 어떤 제약 때문에 네. 북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핵에 완전 올인한 것 같고요. 생물학 핵과 함께 무기 어떻게 보면 뭐 마지막 키로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딱 그래서 그 생물학 무기의 갖고 있는 거죠. 예, 어떤 그 진전이랄까 또 뭐 발전은 좀 많이 더디거나 네. 그쪽으로는 이제 조금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북한이. 예. 뭐 일단 대표적인 그 쓰일 수 있는 균을 보자면 뭐 탄저균, 아하, 에볼라, 아, 패스트, 유명하죠. 예.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뭐 마법고열은 뭐 레지오넬라. 근데 레지오넬라나 이런 뭐 마법고열 이런 건 조금 퍼뜨리기가 좀 힘든 게 레지오넬라가 이게 공기 전염은 되는데 문제는 이게 썩은 물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런 매개체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좀 힘들고요. 근데 제일 좀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탄저균이나 에볼라 균 요런 게 좀 위험하죠. 탄저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오음 진리교가 일본에서 실제로 이걸로 테러를 기도를 지하철에서 했습니다. 네. 네. 93년에 그 6월하고 7월에 그 도쿄 카메이도에 한번 뿌렸었어요. 뿌렸었는데 역시 이게 그 국가 수준의 이런 배양 시설이나 연구 시설이 필요한 저거라 뿌렸는데 실패했어요. 악취만 나고 끝나가지고 그냥 뭐 도쿄 카메이도 악취 사건이라고 이렇게 그냥 별로 그때 끝났었고 아마 그다음에 대처를 잘했으면 95년 초에도 한번 또 했었는데 도쿄 지하철에다 이것도 실패했어요.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생물학에서 화학으로 바꾼 게 살인가스를 뿌린 거죠. 95년 3월에. 그래서 그 당시 우리도 그 네, 지하철에 놀랐죠. 네. 네. 지하철 각 역마다 뭐랄까 방독면 비치를 그냥 하고 뭐 난리 났었죠. 예, 강화하고 지금도 뭐 있는데 어디 있는지 뭐 잘 아비규환 모르겠고. 되겠죠. 예. 이것도 네. 또 실제 그 테러 단체가 썼던 것도 미국에서 9.11 이후에 그 백색 가루라 불리는 아하. 우편물 테러. 아하. 탄저균? 네. 탄저균. 탄저균 네. 테러 사건. 그거 실제로 벌어져 가지고 20명 정도 죽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탄저균 같은 경우는? 뇌출혈. 그다음에 뭐 급성으로 호흡곤란. 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급성으로 오진 않고요. 뭐 예. 갑자기 막 쓸어서 막 피를 쏟고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영화 보면 막 그렇게 그건 뭐 러닝 타임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러닝 타임 때문에 빨리 보여주고 네, 네, 이제 네. 영화적 그 네, 네. 효과로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막 궤저 같은 게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러니까 막 열이 나고 갑자기 막 쓰러져가지고 대개 보면 이게 이 그 세균전에 의한 증상이 감기나 독감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그 생물학전은 늦게 일어나긴 하는데 네, 화학 무기는 또 뭐 지금 영화에서 보듯 그렇죠. 바로 일어날 수 있죠. 탄저균이 위험한 게 그래서 이게 약간 이 공기 그 흡입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고요. 사실 에볼라 같은 것도 위험하긴 한데 이거는 그 영화 아웃브레이크에도 좀 소재가 그쵸. 됐었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책으로 그 전염되기 때문에 거의 그 예방책이 요번에 그 신형 코로나하고 비슷합니다. 참고로 침, 예. 비말 이런 것만 접촉하지 않으면 되고 영화 아웃브레이크에서도 감염된 사람이 극장에서 재채기하다가 이제 침으로 아우, 인해서 네, 무섭더라고요. 감염되는 예. 장면이 나왔었죠. 참고로 영국에서 탄저균을 2000년대 연구를 했는데 무인도 하나를 그 지정해가지고 거기 실험했다가 조그만 섬이긴 한데 토양에서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40년이 걸려서야 이제 제독이 어느 정도 제독이 됐다. 그 얘기를 탄저균 하더라고요. 테스트를. 예. 일본에도 아이고. 지금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도 섬 하나 그렇게 돼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균전에 대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비인간적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네요. 굉장히 예. 무섭죠. 특히나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그 우한의 그 화난 그 도매 예. 수산물 시장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그런 연구소가 네,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설명이 있죠. 있죠. 그런 네. 의혹도 있습니다. 뭐 진짜로. 과일 박쥐나 박쥐가 뭐 숙주 아니냐 하는데 네. 사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게 숙주인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에볼라도 그렇고 예, 실질적으로 저도 약간 음모론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그게 원래 위생적인 게 문제였으면 과거에도 일어났어야 되고 그 전전에도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일어났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중국 그 근처에서 뭔가 실험을 하다가 뭔가 노출된 게 아닌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게 사실은 이제 진원지가 그 최초 감염자가 누구냐는 사실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거 나중에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한 가지 이제 저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원래 박쥐가 가지고 있는 균이 사람으로 바로 옮긴 게 아니라 그 같이 갇혀 있던 다른 동물들과 섞여 있다가 그 박쥐의 그 네. 피에 의해서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이슈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그 세균전에 그렇죠. 대해서 한번 네. 다뤄봤어요. 그리고 또 예. 한 가지 또 이렇게 그 덧붙이고 싶은 거는 네.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다면서 지금 네, 욕을 하고 네. 있는데 사실 진짜 무서운 건 인플루엔자 이 독감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플루라 무서운 건 독감인데. 전 진짜 무서운 게 돈 아니냐고 할 줄 스페인 알았어. 독감 같은 경우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 2억 아니, 그 2,500만에서 1억 정도 죽였어요. 그렇죠. 네. 올해도 뭐 지금 매년 한국에서도 독감으로 죽는 게 한 3,000에서 4,000명 되는데 이거 지금 몇 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 근데- 나이 드신 네. 분이 그 이 겨울철에 그렇죠. 걸리시면은 많이들 위험하죠. 또 근데 그러시고. 미국에서도 지금 뭐 그냥 뭐 미국 독감한데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냥 그럼. 그냥 독감이 돌고 있을 뿐인데 한 네. 8,000명 죽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 백신 안 맞겠다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요. 네, 미국 사람들이 또 백신을 싫어하죠 또. 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국민들, 우리 청취자분들 감기, 예, 독감, 손 특히 네. 독감 조심하시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한 3가지 정도만 알려드리면 홍해걸 박사가 한 얘기인데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네. 실외에서는 그 마스크를 안 써도 전혀 무방하답니다. 네. 거의 그 영향이 없는데 실내 우리 같은 이런 실내랄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그때는 써야 된다는 말을 하고 우리도 마스크 쓰고 방송해요. 예, 그리고 뭐 KF80 정도면 충분하다. 음. 입자가 미세먼지를 이건 그 차단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면 충분히 써도 되고 그리고 마스크를 하루 쓰고는 또 버려야 된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는데 그거 아니다. 쓸 씻어서 만큼 말려가지고 다시 그렇습니다. 써도 이게 된다고 일주일 정도는 써도 무방하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네. 자 이렇게 세균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여기서 네. 우리 마무리 좀 짓고요. 네. 요 근래 예. 테마라 우리 나름 또 이 시사적이야. 코로나 맥주 어떡 할 거야? 그 얘기 하나 했다, 코로나 내가 맥주 진짜. 정말 좋아했는데. 네, 그 네. SNS에 올라온 화상 합성이랍니다. 네, 너무 네. 코로나 맥주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